유니티 엔진의 구조와 원리를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영상을 17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먼저 게임 오브젝트의 클래스 하이라키 구조, 그리고 겟 컴포넌트가 실제로 어떻게 호출되는지, 그리고 기존의 벌추얼 함수가 아닌 리플렉션 기능을 어떻게 사용해서 유니티가 프레임work을 관리하는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코루틴을 직접 만들어 보고 유니티에서 사용되는 코루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C# 애트리뷰트를 유니티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유니티 프레임워크에서 업데이트와 레이트 업데이트의 차이, 그리고 픽스드 업데이트와 업데이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유니티에서 재사용 가능한 에셋들, 프리팹이라고 하고요. 프리팹을 어떻게 준비하고, 그리고 프리팹을 이루는 메타 파일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봤고요. 프리팹을 인스턴시에이션 해서 그 게임에서 게임 오브젝트로 만드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17번째 비디오에서는 에디터 기능을 확장하는 방법, 그리고 기존의 on GUI 이벤트 핸들러를 오버라이드 작성을 해서요 UI를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인스펙터 윈도우도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유니티를 처음 배웠을 때 부족하다고, 이걸 누가 설명해 주면 좋겠다라고 설명한 부분은 여기서 여기까지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실제로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영상이 이해 안 됐으면 한 번 더 1번부터 17번까지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유니티 오피셜 사이트에 튜토리얼 등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거를 한두 개 정도 따라해 보면 유니티에서는 아직 설명 안 한 기능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들은 고급 기능들, 그러니까 이런 베이스 위에서 쌓여진 기능들이니까 하나씩 하나씩 익혀야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유니티에서 유니티를 설치하고 나면 표준 에셋들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에셋 메뉴에 보면 임포트 패키지에서 유니티 패키지를 임포트할 수 있는데요. 표준 에셋들을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카메라와 캐릭터를 임포트해 보겠습니다. 예, 카메라를 임포트하고요. 그러면은 에셋 폴더에 표준 에셋들이 복사가 되면서 유니티 그 필요한 파일들을 이렇게 복사해서 제대로 이렇게 설치가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포트 에셋에서 캐릭터도 임포트합니다. 네, 그러면 캐릭터 유니티 패키지가 역시 프로젝트에 추가가 됩니다. 표준 에셋을 임포트했기 때문에 모든 기능들은 스탠다드 에셋 밑에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네, 이렇게 임포트를 하고 나면요, 카메라와 캐릭터에 필요한 소스들이 임포트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프리팹도 있고요, 스크립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준비한 영상들은 여기에 사용된 스크립트에 사용된 그 유니티 기능들 를 모두 커버하도록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이제부터 이 소스 코드를 차례대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빈신에서 게임 오브젝트에서 플레인을 하나 만들고요. 00으로 초기하고요. 캐릭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폴더 밑에 보면 어, 서드 퍼슨 캐릭터, 뭐 서드 퍼슨 컨트롤러랑 AI 서드 퍼슨 컨트롤러가 있는데요. 서드 퍼슨 컨트롤러를 씬에 배치를 합니다. 000으로 초기화를 하고요.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놀랍게도 키보드로요 이렇게 캐릭터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능입니다. 실제로 이 캐릭터는 애니메이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면은 애니메이터로 이렇게 쭉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것들은 애니메이터를 설명하는 유니티 영상을 보도록 하시고요. 일단 카메라를 정렬을 해서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지금 좌우 위아래 방향키를 누르면 캐릭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프리팹의 카메라 중에 보면 멀티퍼포스 카메라 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하얗게 추가를 하고요. 기존의 카메라를 제거를 합니다. 카메라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메인 카메라를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멀티퍼포스 카메라 릭을 선택을 해보면 타겟을 세팅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의 타겟인데요. 이것을 추가한 캐릭터를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럼 카메라가 이 타겟을 따라다닙니다.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카메라가 캐릭터를 따라다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C샵 프로젝터를 엽니다. 네,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가 열리고 그 아까 추가한 캐릭터와 카메라를 포함한 그 C샵 그 프로젝터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빌드 해보면 이상이 없을 건데요. 파일에서 찾기를 해서 파인드 인 파일즈 해서요. 업데이트 혹은 뭐 픽스드 업데이트를 모두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럼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가능한 모든 뭐 픽스드 업데이트나 레이트 업데이트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서드 컨트롤 캐릭터이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에 그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다 보면요. 여기 찾아볼까요? 캐릭터 컨트롤러 업데이트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렇게 걸어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디버그 메뉴에서요. 스타터 디버깅 합니다.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가 디버깅 상태가 되고요. 이때 유니티로 돌아와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게임이 실행되면서 업데이트를 만나는 순간 비주얼 스튜디오에 디버깅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립니다.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 걸렸죠. 그때 콜 스택과 한 줄 한 줄씩 따라가면서 소스 코드를 살펴보는 거죠. 이런 소스 코드를 살펴볼 때 필요한 뭐 보면은 애트리뷰트 있죠. 그 다음에 뭐 C샵 기능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제가 영상 시리즈 1번부터 17번까지 설명을 한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시작하려는 분은 이미 3D 그래픽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 그러니까 뭐 이미 그 다이렉텍스나 C++ 아니면 오픈GL로야 게임을 계속 개발하다가 유니티를 사용하려는 분한테 적당하고요. 3D 프로그래밍에 전혀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소스 코드를 보려고 하다 보면요. 벡터 나오고요. 다 매트릭스 나오고 쿼터니언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단계가 먼저 우선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 없이 바로 시작하려고 하면 아마 막혀서 그 시작하지 못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자,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를 종료하고요. 유니티에서도 게임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엔진이나 3D 그래픽스에 능숙해서 다이렉텍스나 혹은 그런 것들을 다뤄본 분들은 제가 지금 제안한 방법대로요. 소스 코드를 쭉 분석해 가시고요. 저도 이 시리즈에서 마지막에서 소스 코드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3D 그래픽스에 전혀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나 뭐 게임 개발을 원하는 분들은요. 그 전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스탠다드 에셋을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씬도 새로 하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 오브젝트에서 큐브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1장인가 2장에서 썼던 그 이미지 파일을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파일을 큐브에 이렇게 입힙니다. 큐브를 렌더링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온라인에서 실행을 해보면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큐브를 렌더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실행 파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유니티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파일 메뉴에 빌드 앤 런이 있습니다. 빌드 세팅즈 선택하면요. 이렇게 iOS를 위해서 혹은 PC 플랫폼으로 안드로이드 플랫폼 빌드할 수 있습니다. PC 맥 버전으로 빌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씬을 추가를 하고요. 현재 씬을 메인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추가를 했습니다. 씬을 추가하고 그럼 빌드가 가능합니다. PC 버전으로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빌드 위치는 프로젝트 폴더에 보통 하는데요. 저는 지금 요거니까 요 위에 여기에다가 main.ex로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유니티가 PC에서 실행 가능한 버전으로 파일을 빌드하고요. 이렇게 실행 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이제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해 보면 PC에서 실행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버깅을 위해서요. 지금 이 그래픽스 퀄리티를 베리 로우로 하겠습니다. 디폴트 울트라 세팅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뭐 디퍼드 쉐이딩 같은 걸 제거를 하고요. 진짜 순수하게 렌더링 되는 부분만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베리 로우로 한 다음에 플레이 합니다. 그러면은 PC에서
방금 만든 게임이 이렇게 실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유니티 하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려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이나 2013을 실행을 해서요. 파일에서 오픈, 프로젝트 솔루션 한 다음에 아까 만든 그 실행 파일을 프로젝트로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은 PC 실행 파일이 오픈되고요. 디버그 메뉴에서 그래픽스, 그다음에 스타트 다이어고니스틱스를 선택을 하면 이 실행 파일을 그 그래픽스 다이어고니스틱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디버깅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했고요. 지금 해상도를 요 화면에 맞춰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약간 줄였습니다.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게임 왼쪽 위에 보면요, 프린트 스크린 키 투 캡처 이렇게 메뉴가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로 비주얼 스튜디오에도 보면은 이렇게 프레임을 캡처할 수 있는 기능이 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요 게임 메뉴에서요,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릅니다. 그럼 프레임이 이렇게 capture가 됩니다. 또 어떤 장면에서 또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릅니다. 그럼 또 프레임이 캡처가 됩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 돌아오면 캡처된 프레임을 이렇게 일일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캡처된 그러면 이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용된 호출된 함수들의 리스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로 클릭해 보면은요, 현재 이 픽셀을 그리기 위해서 사용된 픽셀의 히스토리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스 이벤트 리스트 등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픽스 이벤트 리스트를 보면 ID3D11 디바이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10불인데요. 이렇게 멤버 함수로 호출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ID3D11은 뭔가 하면 인터페이스 to Direct 3D11 그 다음에 디바이스 컨텍스트 뭐 이런 뜻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그래픽스 엔진을 그 자체 개발했는데요. ID3D9을 썼고요. C부터는 그냥 뭐 테스트는 해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써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 다이렉트 3D11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이 실제로 유니티에서 뭔가 렌더링을 하더라도 실제로 내부에서는요, 오픈GL이나 DirectX API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DirectX API가 호출되는 거죠. 다이렉트엑스 그래픽 이 화면을 그리기 위해서 사용된 다이렉트엑스 이벤트 리스트 중에 보면 드로우로 검색을 해보면은요, 실제로 드로우 인덱스드, 다음에 뭐 드로우 인덱스드 이런 것들이 호출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버그 메뉴에서 그래픽스에서 뭐 이벤트 리스트, 다음에 뭐 픽셀 히스토리, 뭐 파이프라인 스테이지 등을 보면요, 실제로 이 장면을 그리기 위해서 사용된 그래픽스 파이프라인 스테이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를 보면 인풋 어셈블리가 있죠. 그 다음에 뭐 버텍 쉐이더 이렇게 있죠. 실제로 그 큐브를 그리고 있잖아요. 네, 큐브를 그리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스 이벤트 리스트에서요. 네, 디버그 메뉴에 그래픽스, 다음에 오브젝트 테이블, 네, 볼까요? 네, 이게 그 첫 번째 드로우 인덱스드가 아마 박스를 그린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영상을 좀 짧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요거로 일부러 박스를 하나를 그리도록 한 거죠. 그 다음에 드로우 인덱스드에서는 뭔가 이렇게 평면에 뭔가를 그리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린 거 말고도 뭔가 이렇게 그린 걸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드로우에서는 잘 안 보이네요. 드로우 인덱스드에서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박스를 그리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려지는 프리미티브를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버텍 쉐이드가 호출됐고요. 일단 픽셀 쉐이더가 호출된 걸 알 수가 있죠. 자, 지금 뭐 버텍 쉐이더, 픽셀 쉐이더라고 하니까 이렇게 뭐 다이렉트엑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모를 건데요. 실제적으로 유니티가 뭔가를 그리지만 다이렉트엑스 API를 호출하고요. 다이렉트엑스 파일 내부에서는요. 어, 인풋 어셈블리가 전달이 되고요. 인풋 어셈블리의 출력은 버텍 쉐이더로 전달이 되고요. 버텍 쉐이더의 출력은 뭐 픽셀 쉐이더, 다음에 아웃풋 머저 해서 마지막 화면이 구성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텍스처를 우리가 하나 사용을 했잖아요. 이 텍스처가 실제로 사용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떻게 텍스처로 검색을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쭉 찾으면 될 건데요. 디버거 메뉴에서 오브젝트 테이블
오브젝트 테이블, 오브젝트 테이블이라고 하면 뭐 버텍스 버퍼나 인덱스 버퍼, 텍스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브젝트로 해당합니다. 여기서 찾아보면 이미지 서비스였기 때문에 이미지 서비스, 이게 유니티에 포함된 게 이미지 서비스였습니다. 이미지 서비스를 찾아보면 이렇게 텍스처도 뭔가 렌더링 할 때 텍스처가 사용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3D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유니티가 내부적으로는 다이렉트X를 사용을 하는구나. 그리고 다이렉트X는 인덱스 버퍼, 버텍스 버퍼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화면에 뭔가 그리는구나 이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3D 프로그램을 하려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쳐 보면요. 제일 처음 느끼는 허들이 뭐 벡터와 매트릭스 그리고 3D 오브젝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3D 게임 프로그래밍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스탠다드 에셋을 포함한 아까 그걸 그냥 분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게임 프로그램에서 여기서 벌써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 레벨까지 설명을 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다이렉트엑스, 다이렉트엑스보다 더 낮은 레벨. 그러니까 직접 이 큐브를 다이렉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큐브를 그리기 위해서는요, 벡터와 매트릭스, 그리고 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뭐, 리니어 시스템 이런 것들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는 영상을 요 영상 이후부터 제작을 할 건데요. 어, 그래서 벡터와 매트릭스 그리고 큐브를 그리는 것까지를 다이렉트엑스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하는 거죠. 아마 그걸 이해를 하면 벡터와 매트릭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기 때문에요. 바로 이제 스탠다드 에셋을 포함한 3D 프로그래밍을 이해하는데 큰 도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을 하면 유니티에서 박스를 하나 렌더링을 합니다. 텍스트를 포함하지 않은 박스를 렌더링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어, 쉐이드에서요 와이어프레임으로 렌더링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이 렌더링 됩니다. 보면은 와이어프레임이 있는데 돌려보면은요 박스가 이렇게 3차원 공간상에 렌더링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 박스를 3차원 공간상에 렌더링 하는 것을요 유니티와 다이렉트엑스를 사용해 보지 않고 바닥에서부터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용된 벡터와 매트릭스를 여러분 꼭 이해하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벡터와 매트릭스에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해서 3D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제약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부터는 요 큐브를 직접 구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